봄이 찾아왔지만 찬바람이 한 번씩 붑니다. 이럴 때 따뜻한 온천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울산에도 옛날부터 유명한 온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온천들이 있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발리하면 생각나시죠? 열대의 바다, 신혼여행지. 많이들 가신 여행지인데요. 우리 울산에도 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가 온 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온양읍 하설이인데 요 이제 서포평야잖아요. 서포들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온양읍, 네. 온양읍에서 요 이제 옛날 그 들판, 그 온양 앞, 그 남창 앞 들입니다. 들. 서포들이라 그래요. 그 온양읍이라면 제가 그 온양 온천을 많이 들어봤는데 예. 혹시 그 거긴가요? 예, 그건 이제 뭐 성격이 똑같아요. 오. 그 온양이라는 거는 이제 이래 따뜻한 온자거든. 네. 양은 이제 물의 남쪽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 온양, 충남 온양입니다. 네. 그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건 여기도 이제 온양이거든요. 네. 똑같이 온천이 이제 유명하지요. 그래서 여기도요? 땅이 따뜻하다는 게 땅이 따뜻해요. 거기도 따뜻하고 여기 따뜻하고 요 넘어가면 온산이라고 해서 온산. 네. 거기도 따뜻해요. 그 땅이 따뜻하고. 네. 그다음에 뭐 온자 붙은 게 많아요. 뭐 금강산에 온정리라든지 뭐 거기도 온천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그 오늘은 온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요. 아, 예, 예. 오늘 울산의 온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볼까요? 예, 한번 가봅시다. 발리로 가는 길. 남창에 들렀는데요. 이곳 남창천에 발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온천 가자고 하셨는데 네. 이 강변에는 왜 오자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거는 이제 어. 남창천인데 네. 요게 이제 요 지역이 따뜻하다 보니까 요 물이 따뜻해요. 아 정말요? 예, 예, 예. 그럼 온천하고 좀 통하잖아요. 아. 요 이제 강은 남창천이라고 그래 대운산에서 발원해가지고 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 그 신기하게도 이 물이 이제 겨울에는 잘 얼지를 않아요. 정말요? 예, 예. 오. 겨울에 얼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물이 수온이 따뜻한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옛날에 요 강가에 네. 그 조선시대에 이제 그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겨울에 네. 그 이제 많이 이제 그 환자들, 병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주변에 이제 초막을 짓고 네. 그 겨울에 여기 살았어요. 그 뭐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하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 환자들 네. 그 나 환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 여기 와서 초막을 짓고 가족끼리 이렇게 쭉 살아가지고 그래서 겨울에 이제 물이 따뜻하니까 근데 하나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냐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몸이 아픈 게 여기서 나와서 갔다는 거지. 나와서. 효능이 있나 봐요? 아 그렇죠. 나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완전히 다 낫지는 않아도 그래도 네.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떠나가 이제 봄 되면 떠나가고 또 가을에 겨울에면 찾아오고 그리고 온양면 면세일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그게 이제 외정 시대 말기 가까이 있는 책인데 온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 책이 이제 보면 그런 얘기도 적혀 있어요. 그 주변에 옛날 환자들이 네. 많이 찾아와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확인이 되는 거죠. 병을 치유했다는 남창천 이야기도 신기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요. 바로 발리에 있는 자연 용천수 솔미샘입니다. 와, 선생님 여기 큰 웅덩이 같은데 예. 여기 뭔가요? 이게 보기를 보여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요? 예, 예. 솔미샘이라 그래. 솔미샘이라고. 지금은 이제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래 돌밑 깔았지만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된 거요. 아, 그래요? 예, 거의 뭐 한 천수백 년 된 이 못인데 자연 못이라고. 근데 이게 네. 주변에 소나무가 빽빽하게 옛날에 있었다고 옛날에. 네. 이 최근에 이제 한 90년대 들어가지고 어. 경지 정리를 했잖아요. 아,
네. 하니까 이리 됐는데 옛날에는 그 자연 그대로일 때는 우리가 백두산 천지처럼 그 물이 솟아나는데 하루에 솟아나는 물의 양이 한 900섬 돼요. 900섬. 그게 거의 한 800톤쯤 돼. 800톤. 800톤이요? 예,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양이지. 온양읍 발리에 있는 용천수 솔미샘. 겨울에도 얼지 않는 신기한 샘인데요. 예래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유명한 샘입니다. 그런데 온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 못이 왜 유명했나요, 선생님?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물이 따뜻하니까 첫째 이제 이래 자연 못인데 우리가 주변에 이 다른 데는 이래 겨울에 막 얼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특히 얘한테 서답을 한다고 그래. 서답. 빨래. 빨래를 여기 다 와서 했다고요. 왜냐면 따뜻한 물이 나니까. 그래서 참 신기한 못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 그 동네 있잖아요. 발리 동네에서 네. 그 얘들이 이고지고 해가지고 애 데려와서 다 빨래를 했어요. 빨래를 했는데 그래도 빨래를 한다고 물이 오염되지는 않아요. 왜냐니까 이 물이 솟아나니까. 여기 솟아나는 거예요? 예, 물 솟아나가 저리 빠지거든요. 네. 아니 저는 온천이라고 하면은 김이 막 모락모락 나고 엄청 뜨거운 물인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막 뜨거운 물은 아니네요. 예, 그래 나오는 데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물도 다 이래 뽑아가지고 펌프로 뽑아 올려가지고 이래 흘리 보내니까 이래 뜨겁게 나오는 거지. 사실은 그 이래 보통 여기 이제 요 지역 온천 한 500m 들어간다고 올리고 뭐 거의 200m, 뭐 150m 이래 다 깊은 데서 우리가 이 지하의 지열이라는 거는 한 30m 가면 1도씩 온도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0m를 팔면 30도 올라가 온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래 다 이래 물이 그래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그 용출하는 뜨거운 물은 뭐 참 미국이나 가면 있을란가 모르지만 우리 온천은 다 이래 이래 말하자면 이런 알칼리성 온천이니까 뭐 그런 이래 바로 솟아나는 건 없어요. 그래 요런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파내리 가면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한겨울 눈 속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천탕. 일본 북해도의 온천을 상상하며 왔다간 다소 실망스러운데요. 그러나 이 온천에는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그 화학적으로 물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라돈이 들어갔어요. 라돈. 라돈이요? 라돈이 아니 뭐냐면 그 깊은 데서 이제 나오는 물에 그 좀 방사성 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황암 쪽에 황암 사이에서 나오는 물 라돈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대운산 저기에 이제 안산암이지만 깊이 이제 황암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 틈새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복류해가 나오는데 그 라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방사성 물질이니까 이게 분解하면서 그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나고 거기 또 성분이 또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암 치료제라든지 뭐 암 치료할 때 그다음에 뭐 당뇨 치료라든지 또는 특히 이제 그 뇌혈관 치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치료할 때 그 라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라돈 펠리스 뭐 라디움 뭐 스파 이런 게 유럽에는 많이 있다고요. 그 의사가 상조해 가면서 그거를 이제 그 정확한 이제 피폭이 안 되도록 이래 측정해 가면서 그 온천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한 저를 2주 있으면 이래 병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 전통적으로 그래 해와가지고 그 연구가 선진국에 많이 돼가 있다고요. 근데 그 라돈의 가스를 마시는 건 안 돼요. 그건 이제 폐암의 원인이라 그러니까 그 가스는 안 되지만 자연 천년 이런 물 속에 들어있는 라돈 성분은 사람의 몸의 그 병을 고쳐준다. 옛날부터 그래 쭉 치료제로 쓰여 왔다고요. 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병을 고쳐간 게 이 라돈 성분 때문이라고 이래 추정을 이제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조금 의심스러웠는데요.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현상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빈들이 빈적빈적하게 뭐 어이구야 이게 뭐 허여 뭐 돌리기가 전에 황금빛이 막 나네. 이야 이봐요 고기가 막 이야 이런 건강고기 처음 본다. 야 우리 낙광고 이런 고기가 다르단 말이야. 야, 이런 건 지수마다 없을 것 같아. 이게 왜 이럴까? 혹시 아세요? 여기가 수온 자체가 따뜻하고 성분이 좀 있는가 온천에서 내려오는 들어오는 물이 있어요. 그런가 일반 수지하고는 틀립니다. 고기가. 이곳 붕어만 비늘이 금빛으로 빛난다는 강태공의 말인데요.
발리 온천의 효능은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 선생님 예. 여기는 왜 오자고 가셨어요? 여기는 이제 그 우리가 발리가 네. 그 물이 좋거든요. 네. 샘도 참 좋습니다. 곳곳에 마을에 샘이 있는데 그 샘 중에 가장 유명한 샘이 바로 이 샘이에요. 이 샘. 샘이요? 예, 요 샘을 좀 덮어놨는데 오. 얼마 전까지 요 샘에 이래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네. 샘이 이래 아주 옛날 샘입니다.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물을 바가지로 떨어낼 수도 있고 네. 신라시대 샘이죠. 네. 그런 샘인데 이거를 이제 성인정이라고 그래요. 성인정. 성인이 나셨다. 성인? 예, 성인 위대한 분.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군지 하면 일선이라는 대사입니다. 일선 대사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그전에 옥년정이라 하다가 네. 그 뒤부터 성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을 설명을 조금 드려야 돼요. 네. 그분을 내가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제 그 바로 이분이 이제 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선인데 우리나라 불교 본맥입니다. 본맥. 우리나라 불교가 이래 쭉 1대, 2대, 3대, 4대, 7대, 8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성 일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집이에요. 집. 태어난 지 14살까지 여기서 살다가 네. 부모님이 별세하고 난 다음에 해인사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수도를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도를 닦고 했는데 이분이 서산대사의 서성입니다. 조선 불교의 7대 종사. 서산대사의 스승이 태어나 마시던 우물. 그래서 이름도 성인정인데요. 바로 발리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예. 항상 지명이 발리인지 진짜 예. 궁금했거든요. 이 발이라는 거는 바루를 말합니다. 바루. 바로? 그 세금자에 본자 붙인 걸 바루라 그러는데 네. 그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스님의 밥그릇을 이제 바루라 그러거든요. 네, 말아요. 야, 바루라 그러 발이라고 했어요. 발이는 네. 스님의 배낭. 네. 그걸 또 발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바루가 든 발이를 네. 저 스님이 저 정상에 묻었어요. 언제 묻냐면 이 스님이 고향을 떠날 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절을 지고 좀 계시다가 네. 그 전국에 이제 만행을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나중에 금강산에 그 장안사가 주지를 했는데 네. 그 이제 떠나면서 이 바루를 묻었어요. 산에다가. 그래서 자기 묻고 참 그래서 떠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저 동네 이름이 발리가 됐어요. 발리. 그래서 발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래가 그거는 이제 요 유래집에 다 지명사에 실려 있습니다. 온천이 솟는 마을. 이곳 이름이 왜 발리인지 이제 아셨죠? 바로 이 마을에서 태어난 일선대사와 연관된 지명인데요. 참 대단한 마을입니다. 온양의 온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울산에 있어서 그 온양 온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온양 그 맑은 물이 많이 나잖아요. 네. 따뜻한 물이 나잖아요. 그 물이 많이 나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마련이고 네. 사람이 모이면 그 역사 또 여러 가지 자연 뭐 여러 가지 그 문화가 발전하니까 네. 이런 우리 문화를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고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움츠러들었을 텐데요. 인도네시아 발리는 못 가더라도 온양의 발리로 나들이 떠나보시죠.